재회를 마케팅이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이기는 설득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는데 헤어진 전애인을 설득도 하고 얼굴 보고 제대로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 영상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득하는 법 쭉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헤어진 상대 설득하는 법 첫 번째, 상대의 논리 부수기. 이별 통보를 한 사람도 혼란스럽고 복잡하긴 매한가지예요. 자기 선택에 후회를 할지 안 할지를 본인도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일단 도저히 이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으니까 이별을 선택한 거고요. 우리도 이전 연애에서 이별 통보를 내가 했을 때 알잖아요. 그 사람이랑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헤어질 당시엔 좋았던 건 되게 조그만하게 보이고 나빴던 건 크게 보일 거예요. 이걸 인지 편향 오류라고 하는데요. 나쁜 곳에 탁 꽂히면 그 부분만 조명되고 나머지 좋은 부분들은 다 가려져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되 상대의 논리를 부드럽게 부수는 태도가 필요해요. 상대랑 똑같이 격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의 반발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상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상대가 너는 표현도 부족하고 연락도 없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워 라고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혹시 다짜고짜 사과부터 할 건 아니죠? 그럴수록 상대 마음은 더 멀어지게 돼요. 우선은 상대가 외로웠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상대에게 연락과 애정 표현이란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상대는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을 상황에서도 또는 내 딴에 노력을 했더라도 상대는 어느 포인트에선 외로웠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별 상황에서도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넓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상대를 공감한 후에 덥석 사과하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잘 맞고 행복했던 부분을 재조명해야 돼요. 나는 너랑 이런 부분도 잘 맞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 너가 말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다 하면서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상대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헤어지기 싫고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앞으로 연락 잘할게, 외롭게 하지 않을게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못 지키면 얼마 못 가서 또 헤어지게 돼요. 그땐 재회가 더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더라도 우린 똑똑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사실 너한테 연락이라는 행위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듯한 느낌과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그런데 나는 그게 꼭 연락으로만 성립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래서 너가 땡땡 할 때는 땡땡도 했던 거야.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더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서운했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요. 상대의 머릿속에서 연락을 안 하는 건 관심이 부족한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랑 그 논리를 깨부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 내 입장에선 연락보단 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너에게 연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서 앞으로는 내가 하루에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많이 들려줄게. 만약 일 때문에 연락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너가 혼자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미리 말해줄 거야.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고 너에 대한 마음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번 일이 우리에게 한 번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서로 이런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오히려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끝까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사전에 상대가 걱정하는 것을 미리 해결해 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상대를 어떻게 만족시켜줄지 구체적인 이미지가 상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여러분한테 끌려와요. 단순히 잘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셔야 돼요. 상대가 외로워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상대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멘트는 다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만 보고 급한 마음에 덜컥 연락 보냈다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설득의 핵심은 상대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대화법을 저희는 나어 너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잘 체득화하셔도 재회뿐 아니라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도 필수적이에요. 재생 목록에 너무나 아까 시간까지 올려드렸으니까 잘 숙지해주세요. 헤어진 상대 설득하는 법 두 번째, 능구렁이 되기. 영업사원들 보면 진짜 능글 맞잖아요? 고객이 아무리 단호하든 거절을 하든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를 압도할 만큼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웃는 얼굴이고요. 물론 헤어진 상황에서 이게 참 쉽지 않죠. 내 마음은 너무 간절하고 다급하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죠. 하지만 영업사원이 이 물건 제발 한 번만 사달라고 울고 빌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약해서 받아줄 수는 있어도 괜히 샀나? 하는 찝찝한 마음이 들게 돼요. 재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하셔야죠. 이별한 상대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득을 할 때도 상대가 거절할 걸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상대의 단호한 반응에 내가 압도되어 버리면 미처 준비한 얘기도 다 못하고 끝나버리게 돼요. 내가 할 말, 그리고 상대가 하는 거절에 대해서 대응까지 준비를 다 하고 자신감 있게 재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헤어진 상대를 설득해서 재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